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운동의 놀라운 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릭 토폴 박사의 통찰이랑 또 모츠레펙 같은 대규모 연구를 좀 보면서요. 왜 운동이 최고의 건강 비결인지 그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단순히 칼로리 태우는 걸 넘어서 운동이 우리 몸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그 깊은 영향, 그걸 이해하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네, 운동은 정말 단순한 몸 움직임 그 이상이죠. 뭐랄까, 온몸의 장기에 진짜 맞춤형 혜택을 주는 만능약처럼요. 만능력이요? 네, 분자 수준에서부터 또 생리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고 심오한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이거든요. 우와. 자, 그럼 그 분자 수준의 변화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운동이 특정 근육만 쓰는 게 아니라 온몸의 조직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네, 맞아요. 모츠레펙 연구가 바로 이 복잡한 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운동은 우리 몸의 일종의 긍정적인 스트레스, 그러니까 호르메시스라고 부르는 걸 주거든요. 아, 호르메시스요? 네, 몸이 약간의 도전에 적응하면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원리인데요. 연구를 보면 운동할 때 여러 조직에서 그 열 충격 단백질 같은 것들이 막 증가해요. 열 충격 단백질. 네, 이게 세포가 스트레스를 더 잘 다루고 또 스스로를 좀 더 잘 수리하는 능력이 좋아진다는 신호거든요. 심지어 부신처럼 운동과 직접 관련 없어 보이는 기관에서도 예상치 못한 극적인 변화가 관찰됐어요. 부신까지요. 와, 운동의 영향 범위가 상당히 훨씬 넓군요. 그렇죠. 면역 체계의 강화 효과도 있다면서요. 소장에서 면역 관련 유전자 변화가 이게 암 위험 감소랑 연결될 수 있다는 건 정말 주목할 만한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포의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활발해지는데 이게 특정 간 질환이나 제2형 당뇨병 발병 과정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아주 건강한 신호죠. 아, 그렇군요. 근데 모트레펙 연구가 또 하나 밝힌 중요한 점이 운동 효과에 남녀 간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성별 차이요? 네, 특히 지방 조직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연구할 때 남녀를 꼭 구분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거죠. 아, 연구 설계 자체가 중요하겠네요. 그러고 보니 엑서카인이라는 물질도 언급됐던데요. 그건 뭔가요? 운동하는 근육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신호탄 같은 건가요? 네, 정확히 그런 개념입니다. 근육에서 분비돼서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건강상 이점을 전달하는 일종의 메신저들이죠. 메신저요? 네, 마치 몸 안의 약국에서 맞춤 조제된 약처럼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미래에는 운동 효과 일부를 모방하는 약물 개발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고요.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런 분자 수준의 변화들이 실제로 우리 몸의 주요 기관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심장부터 좀 보죠. 심혈관 질환 위험을 50%나 줄인다는 이거 대단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네, 그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요. 혈중 지질 개선되고 몸 전체의 염증 수치가 좀 낮아지고 인슐린 반응성도 좋아지고요. 아, 복합적이군요. 네, 물론 아주 극단적인 뭐랄까 초고강도 운동은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 위험을 약간 높일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규칙적 운동의 심혈관 보호 효과는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렇군요. 심장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운동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특히 그 알츠하이머병 관련해서요. 네, 맞아요. 인지기능 저하 위험을 낮추고요. 또 새로운 뇌세포 생성이나 뇌 연결성, 그러니까 가소성, 그걸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소성. 네. 그리고 흥미롭게도 알츠하이머병 진행과 관련된 특정 단백질, 그 피타우 217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요즘 나오고 있어요. 와, 피타우 217까지요? 네. 마치 뇌의 노폐물 청소 시스템,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걸 활성화하는 스위치 같다고 할까요?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우울증이나 불안 완화에 항우울제, SSRI만큼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이야, 정말 약방의 감초 같은 존재네요, 운동이. 그 외에 또 어떤 중요한 이점들이 있을까요? 대사 건강 개선, 당뇨병이나 비만 관리는 기본이고요. 근육 감소증 예방이나 골밀도 증가 같은 근골격계 건강에도 필수적이죠. 악력이 중요한 건강 지표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아, 악력이요? 네, 그리고 장내 미생물 환경을 더 다양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요. 또 대장암, 유방암, 신장암 같은 여러 종류의 암 발병 위험 감소와도 꾸준한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전신에 거쳐서 영향을 미치네요. 이 모든 긍정적인 효과들이 결국엔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 즉 건강 노화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1분 운동하면 5분 수명이 는다. 특히 고강도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도 참 인상 깊었어요. 그 93세 리처드 모건 씨 사례는 정말 운동이 노화 시계 자체를 되돌릴 수도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걸 넘어서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 그러니까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 운동만큼 확실한 단일 요소는 찾기 어렵습니다. 정말로요. 건강 수명. 네. 심지어 특정 질병에 대한 유전적 소인이 있더라도 한 40가지 이상 질병에 대해서 그 위험을 완화하는데 운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유전적 소인까지 완화한다니 놀랍네요. 오늘 이 얘기를 종합해보면 규칙적인 운동은 정말 어떤 단일 약물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우리 건강과 장수에 기여한다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똑발 박사가 강조했듯이 사실 운동과 식단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 효과가 분자 수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훨씬 깊이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잘 계획된 건강한 생활 습관이 가져오는 이 압도적인 효과는 아마 어떤 첨단 신약으로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운동할 때 나오는 그 엑서카인 같은 물질들이 건강 효과의 핵심 열쇠 중 하나라고 했잖아요. 네. 만약 언젠가 과학이 더 발전해서 이 복잡하고 전신적인 운동의 모든 효과를 완벽히 담아낸 알약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땀 흘리며 몸을 움직이는 그 경험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운동입니다. 저희가 살펴볼 자료, 운동, 질병 예방과 건강 수명 연장의 핵심을 보면요. 이게 단순히 몸매 관리, 이 정도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건강이랑 수명 전반에 정말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거의 모든 주요 장기 시스템에 다 좋다고 하니까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질병을 막고 또 우리 몸 기능을 최상으로 유지시켜주는지 그 핵심 원리를 파헤쳐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심혈관 질환부터 암, 뇌 건강까지 다룬다고 하니 흥미로운 내용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 중 하나잖아요. 심혈관 질환. 여기에 운동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운동은 그 혈액 속의 지질, 그러니까 기름 성분 수치를 좀 좋게 만들고요. 그리고 염증 반응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백혈구 생성 같은 걸 좀 낮추는 거죠. 또 인슐린 감수성이라고 해서 인슐린이 몸에서 더 잘 작동하게 만들어요.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데요. 자료를 보면 이런 복합적인 효과 덕분에 심혈관 질환 위험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나와요. 와, 50%나요? 네, 사망 원인 1위 중 하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니까 이건 정말 강력한 예방 효과죠. 50% 감소라니 정말 놀랍네요.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이 정도를 넘어서 염증 반응까지 조절한다. 이 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럼 대사 건강? 예를 들어 당뇨병 같은 문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요, 췌장이나 골격근, 또 지방 조직 같은 여러 기관에서 인슐린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돼요. 방금 말씀드린 그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제2형 당뇨병이나 비만, 대사증후군 같은 요즘 사람들 많이 겪는 만성질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자료에서는 운동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지는 걸 넘어서 특정 질병, 그것도 암 발병 위험 자체를 낮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모아서 보면요. 규칙적인 운동은 대장암, 유방암, 또 신장암, 간암 등등에서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암발병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어요. 특정 암에만 좋은 게 아니라 아주 폭넓게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야, 신체 질환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뇌 건강, 특히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 예방에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뇌 건강에도 운동이 정말 다각도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을 낮추고요. 또 새로운 뇌신경 세포 생성을 돕고 신경망 연결성, 이걸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촉진하는 효과도 있고요. 항염증 효과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요, 알츠하이머병 발병이랑 밀접하게 연관된 특정 단백질, 그 pTau27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수치를 낮추고 뇌 속에 쌓이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시스템의 효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치매 예방에 정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와, 신체와 뇌 건강에 이어서 정신 건강 측면도 궁금한데요. 우울증이나 불안감 완화에도 효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정신건강 개선 효과도 상당히 중요해요. 연구에 따르면 운동은 우울증이나 불안감,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데 있어서요. 흔히 처방되는 항우울제, 그러니까 SSRI 계열 약물 있잖아요. 그것만큼 효과적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 이상의 효과를 보일 수도 있다고 해요. 몸과 마음 모두를 건강하게 하는 거죠. 질병 예방 효과는 정말 놀랍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럼 질병이 딱히 없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활력을 유지하는 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근육이나 뼈 건강 같은 거요. 그렇죠. 나이게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잖아요.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걸 예방하고 근력을 유지하는데 운동은 정말 필수적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 이건 뼈의 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 위험을 줄여주고요. 또 건강에 아주 안 좋은 내장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료에도 나오는데 악력 있잖아요. 손으로 쥐는 힘. 이런 간단한 지표가 전반적인 근력 상태뿐만 아니라 건강 수명까지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물론 면역체계 강화나 수면의 질 개선 효과도 있고요. 이렇게 정말 다양한 효과들이 나타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세포 수준에서는 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자료에 보니까 미토콘드리아, 엑소카인 이런 용어들이 나오던데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운동은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라고 할 수 있는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 얘들의 양과 기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운동하는 근육에서는 엑서카인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신호전달 물질들이 막 분비돼요. 이 엑서카인이라는 애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런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엑소카인이요. 그게 일종의 메신저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마치 운동이 우리 몸속에 있는 내부 약국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운동 자체가 우리 몸에는 일종의 긍정적인 스트레스, 이걸 호르메시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스트레스로 작용해요. 이게 뭐냐면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나 회복 시스템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개념이에요. 운동을 통해서 세포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열충격 단백질 같은 세포 보호물질 생성이 증가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자,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운동하면 좋다는 말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네, 핵심은 이거죠. 운동이 심장, 뇌, 근육 같은 어떤 특정 부위만이 아니라 면역체계, 대사과정, 심지어 세포 내부의 그 미토콘드리아 수준까지 우리 몸 전신 시스템에 걸쳐서 광범위하고 아주 근본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전신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질병을 막고 건강을 유지하고 그리고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즉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생활 습관 중 하나다. 이게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의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운동할 때 나오는 그 엑서카인처럼 유익한 물질들이 계속 밝혀진다면 언젠가는 운동의 모든 긍정적인 효과를 알약 하나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몸이 직접 움직이면서 이런 물리적인 스트레스에 적응하고 또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절대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